1100번을 풀겠습니다. 자, 1100번 풀이법은 사실 좀 고수들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렸어, 성우. 맞아버렸어요. 맞아버렸어? 틀렸어요. 넌 틀렸겠지. 어떻게 맞아버렸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제가 맞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지? 예. 자, 해볼게요. x에 대한 연립부동식.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제곱이지. 자, 다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제곱이지. 네. a가 지금 범위가 a제곱이니까 하나는 0하고 a제곱은 얘는 확실하네? 이건 확실하지? 두 번째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래 되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확실하네. 이것도 이렇게 나오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위에는 지금 0하고 a제곱이 나왔는데 두 개가 확실하죠? 0이 작고 a제곱 크다는 걸 알아냈어. 마찬가지로 두 번째 풀었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고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a 플러스 1이 큰 거는 우리는 알고 있다. a가 0부터 루트 2까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의 뭘 찾아라? 공통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지.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얘가 핵심 문제입니다. 저기 a 빼기 1 아니요? a 플러스 a 빼기 1. 그럼 달라지나? 그래 똑같지? 저 왼쪽. 하나가 지금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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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고 플러스. 얘가. 요렇게.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아니야? 네, 그럼 그러면 a 빼기라고. a 빼기라고. a 빼기 a 더하기 1. 좋습니다. a 빼기 1, a 더하기 1.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서 뭐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정수 x의 값이 하나뿐이다 라는 거야. 네.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겠지. 다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하나만 나오게 하게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요놈의 해가 달라질 거야. 해가 달라지면 우리는 공통 범위를 찾을 건데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게 해라 이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겁니다. a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문제는 얘는 확실하지만 얘가 지금 x가 0인데 a가 1까지는 얘가 음수야. a가 1까지는 얘가 음수라고. 되니? 그리고 이 a제곱하고 a 플러스 1이 누가 더 커? A 제곱. 오이 아니라 A 플러스. 여기다 루트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루트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루트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얘가 더 크네요. 그러겠지? 그러고 얘가 지금 뭐가 돼? 루트 2가 돼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0을 벗어나 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이 a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공통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은 몇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무거나. 근데 이 문제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하나는 뭐냐면 요거입니다. 정수가 하나뿐일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야. 그래서 자, 일반 풀이는 저 위쪽 줄을 해석해야 돼. 일반적인 풀이는 위쪽 줄을 해결해야 되고, 정수 x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조건을 쉽게 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걸로 풀어야 일반 풀이가 돼. 되니 일반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조건을 줬다고? 조금 쉬운 조건을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역으로 풀 수 있게끔 줬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풀어? 역으로.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하나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범위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정수가 뭐 있어?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겠지. 얘는 범위 안에 정수가 뭐 있어? a가 0부터 2까지 움직이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을 집어넣으면 0. 0이 있겠지. 그럼 아까 마이너스 1은 없어. 여기다 루트 2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0. 얼마고 얘가 2. 얼마지. 다시 말해서 뭐까지는 가능해? 2까지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공통해가 될 수 있는 정수는 0, 1, 2밖에 없다 이거지. 요 생각을 하면서 풀어라 이 말이야 얘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정수 x가 0이 해일 때 a의 범위가 나오겠지. 두 번째, x가 1이 해일 때 a의 범위가 나오겠지. 세 번째, x가 2일 때 a의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들 다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해가 정수가 하나만 나올 때를 구해야 되지. 이거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 문제라는 것은 공통해가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정수해가 하나뿐이 아니라 정수해가 2개 나오는 상황, 혹시라도 정수해가 3개 나오는 상황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뭐 문제 되니? 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라고? 역으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요거라고 해. 원래 요거를 해석해야 돼. 이게 어려워. 아직은 설명 안 해줬어. 그래서 그런데 정수만 따져준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될 수 있는 수를 내가 다 따져봤다고. 가능한 수들을 3개밖에 안 나온 거라고. 만약에 이 범위가 많아. 예를 들어서 5 정도 나왔어. 그럼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이렇게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가능한 해가 지금 3개. 내 생각 한 4개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7개 넘어선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언제 다 한단 말.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가 해라겠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겠지. x가 0에 해니까 얘는 들어갔으니까 얘만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a-1 0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a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래 되겠지. 근데 a의 조건이 뭐냐? 0부터야. 이게 a가 0부터 1까지면 우리는 0이라는 해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석되니? 다시 이렇게 풀었더니 a가 0부터 1까지만, a가 0부터 1까지면 0이라는 해가 들어있는 거라고 해. 다른 애들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해. 두 번째, a-1, 자 1이 들어가 있으려면, 자 1이 들어가 있으려면 요놈이 1이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러지? 그러면 1이 a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1이 들어가려면 a-1, 1, a 플러스 1 둘 다 만족을 해야지. 얘도 1이 있어야 되고 얘도 1이 있어야겠지. 얘는 a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a가 1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0부터 2까지. 얘는 다시 풀었더니 0부터 2까지.
다시 말해서 A는 1보다 작은데 2보다도 작아야 돼.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왔다? 0부터 A가 1까지네. 조심해야지. 1은 등호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0부터 1까지는 1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2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A가 2보다 A제곱이 작아야 돼. 루트 2보단 작아야 돼.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래 되겠지? 그러면 A가 얼마부터? 1부터 A가 루트 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되니?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론적으로 A가 0이 있고요.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루트 2가 있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0이 들어갔고 비워주고 비워주고 다시 0부터 1까지는 1이 들어갔고 다시 1부터 루트 2까지는 2가 들어갔고 그럼 A값에 따라 정수의 개수가 보이잖아.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여기에 걸리면 2개. 여기에 걸리면 1개. 여기에 걸리면 1개. 여기에 걸리면 1개. 여기에 걸리면 0개. 라고 범위에 따라서 A 범위에 따라서 정수의 개수가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A의 범위가 좁다. 그리고 정수가 몇 개 안 들어간다. 되니? 그래서 하나뿐일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더니 얼마부터? 1부터 루트 2까지가 되겠다. 그러면 2개일 때도 범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0부터 1까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은 정수회가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집어넣어서 풀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줄까? 어렵게? 아니요. 네. 쉬는 시간일까요? 뭘 쉬어? 네가 뭐 있다고 쉬어? 자 봅시다. 그러면 앞에 이제 추가시켜버렸네. 그러면 이 문제의 일반 풀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 풀이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0부터 루트 2가 아니면 이거는 문제를 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커져도 수가 A 제곱이 되니까 수가 엄청 커져 버립니다. 알겠어요? 못 풉니다. 됐습니까? 다시 뭔 말이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야.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의 공통 범위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자 부등식인데 문자가 2개 있는 부등식이야. 뭐라고? 문자가 2개 있는 부등식.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떨 때? 문자가 2개 있는 부등식이야. 그리고 여러 개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축이 A축, 이 축이 B축이 아니라 X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X축.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다 그릴 거야. 첫 번째, X는 0.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X는 0. 이거야. 자, 등호 있는 것은 초록색으로 그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A제곱. X는 A제곱. 자, 그래서 대신 이 문제를 그림을 풀 때는 정수라는 것이 있고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조금 잘 그려져야 됩니다. 잘 그려진단 말 이해됩니까? 잘 그려져야 위치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석해 줄게.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해석되냐면 자, 봐. x가 0보다 작거나 x가 a제곱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x가 a제곱보다 크다는 말은 여기를 말하고 있어. 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를 원하는 거고 a 값에 따른 a 값에 따른 x야. 하나만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되면 a가 0이 되면 x는 그림 보면서 얘기해야지. 0보다 크다. 아니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다. 다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a가 여기이면 저기 사이 빼고 다. 여기랑 여기 바깥 범위는 이런 식으로 영역이 그려진다. 두 개의 위쪽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은 요 놈을 그릴 거야. 요놈 그릴 거야. 하나는 y는 x-1을 그릴 거고 y는 x-1을 그릴 거고 하나는 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뭐 그래프가 만난지 안 만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요놈은 요렇게 돼 있구나. 요렇게 만나겠고 y는 x 플러스 1을 만나고 x 마이너스 1은 안 만날 것 같아요. y는 x 마이너스 1,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는데 x 마이너스 1은 안 만날 것 같다고 x 플러스 1은 만날 것 같고 얘를 노란색으로 그렸어야 돼요. 왜? 노란색은 등호가 없습니다. 노란색은 등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요렇게 사이가 될 거야. 사이가 될 거야. 됐니?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초록색은 바깥쪽이고 노란색은 사이 범위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런 데가 되겠다 이거죠. 공통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해를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몇 가지 해석됐지?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내가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 A가 하나 결정되면 X가 해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X가 하나 결정되면 뭐가 나올 거라고? 해가 나올 거야. 그런데 만나는 요점을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요점은 누구랑 X제곱이랑 A랑 A제곱이랑 A 플러스 1하고를 계산해 봐야겠지. 교점 알아내려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1과 2분의 1보다 작아 이것보다 크냐 작냐? 얘가 루트 2랑 비교할 거야. 루트 2랑 비교하면 1 플러스 루트 5가 2 루트 2야. 너는 아니야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는 3점 얼마, 얘는 2점 얼마. 얘가 더 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루트 2의 범위는 이만큼 있을 거고 요점의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 A가 마지막 해석.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정수 x가 정수가 되는 거야. x가 정수가 되는 라인을 좀 그려보면 1 그렸고요. 2 그렸고요. 마이너스 1 그렸고요. 마이너스 2 그렸어요. 0은 중간에 있으니까 안 그렸고요. 그러면 a의 값에 따른 정수의 개수가 정해진다 이 말이야. 그럼 a를 내가 하나를 지정을 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은 3은 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봐 이제 해석.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 잘 봐. 원래 저 왼쪽부터 와야 되는데 오른쪽이 쉬워서 오른쪽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해가 있어 없어? A 값이 이렇게 넣으면 저기 빨간 영역하고 안 겹치니까 해가 없어. 그러면 딱 이 A가 이렇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점이 초록색은 걸리지만 노란색은 걸리지 않아서 해가 없어. 됐니?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가 된다 이거야. X가. A 값이 하나 나오면 요놈은 A 제곱이고 요놈은 A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고 됐니? 근데 이 문제는 뭐만 따져줄 거야? 정수만 따질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루트 2가 되면 얘가 루트 2,2거든. 딱 2에 걸려. 루트 2가 되면 정수가 하나 떨어졌어. 그 다음에 좀 더 움직이면 얼마가 되면 현재 비율은 안 맞지만 딱 얘가 1이야. 예. 1일 때 몇 개 떨어지냐면 2개가 떨어져. 근데 1보다 약간 크면 1개. 1개. 다시 A 값에 따라서 이 영역에 있는 X 정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1이 되면 2개.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잘 그려야 된다는 소리야.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얘가 1이 되면 얘가 2가 돼버리거든. 2는 빠져버립니다.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와. 됐니? 그리고 나서 옆으로 빠지면 이제는 해가 뭐하고 뭐 0하고 1만 걸리고 2는 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면 0이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0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0이 되면 몇 개가 돼? 하나가 돼. 왜 여기는 안 걸리고 여기는 비어있잖아. 노란색이니까. 그렇지? 왜 근데 아까는 안 나왔어? 0이 빠져서 그래. 왼쪽으로 조금 빠져버리면 얘가 이제 좀 더 빠지면 몇 개야? 2개. 마이너스 1하고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지면 계속 마이너스 1하고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1개 마이너스 1만 돼. 그 다음은 2개. 1개, 2개, 1개, 2개. 왼쪽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될 것이고 이쪽 부분만 문제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의 일반적인 풀이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어려운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 있어? 부등식 해가 어떻게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자 2개인 이게 해가 문자로 나올 때야 따지면 x는 미지수니까 x는 이렇게 나올 거야 x는. 근데 그게 문자로 표현됐다 이 말이야. 문자가 해가 문자가 포함될 때 일반 풀이로는 좀 어렵고 그러면 그래프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따지면 이쪽 부등식 쪽에서 초고난도입니다. 거의 필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고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이야. 됐니? 선생님 하나씩 알려준 것만 하나하나 더 풀면 고수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스타일은
자, 원래 이 문제는 선생님 처음에 풀어준 방법대로 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현실적이야. 근데 이렇게 풀라는 것은 뭐야? 그게 우리가 제한된 범위가 아니었을 때는 문제를 못 풀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킬러 문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문제 풀이가 되는데 실제 너희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 해가 많이 나와. 그러면 그렇게 풀 때는 그래프 해석을 해서 풀면 일반적으로 풀고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 더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어. 네. 때려 맞히다 보면 어떻게 돼? 틀려요. 때려 맞히다 보면 우리가 그 때려 맞힘이 정확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때려 맞히면 안 되잖아. 그전에는 선생님이 A씨를 들어줄 때 때려 맞힐 때 0, 1, 2밖에 없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0, 1, 2만 집어넣었잖아.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네. 그렇지? 어떻게 풀다 보면 맞고 어떻게 풀다 보면 틀리게 되겠지. 뭔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고 꽤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고 나서 잘 나오는 유형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니까 연습하면 되겠지. 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변형할 수 있어요. 제일 쉽게 변형하는 방법은 A를 0부터 2로 투기가 아니라 0부터 2 정도 줘버리면 문제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생각이 좀 더 힘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이쪽에 해가 없어버립니다. 공통범위가 없어. 여기까지만 공통범위야. 알겠지?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풀고 싶은 문제가 와우 어렵다. 문제가 어려워. 요게 지금 문제가 두 가지나 두 개나 있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차식이네. 근데 오른쪽 갔더니 몇 차식도 있냐면 4차식이 두 개나 있어요. 어렵겠지? 자, 우리가 이게 방정식 부등식 한 단어이냐? 부등식 단어 아니야? 부등식 단어이지. 부등식 단어에서 여기 고차 방정식 나왔다는 소리가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현재 우리는 부등식 파트인데 갑자기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이거 부등식 문제라는 소리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냥 상차 방정식 문제잖아. 해석이 어렵다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지. 해석을 하려면 함수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방정식이야.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고 그나마 쉽네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양의 근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그나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방정식인데 근의 값이 나온 게 아니라 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의 범위가 나왔어. 자, 뭐 제한된 범위. 해가 범위로 존재한다. 어떤 범위 하에 존재한다 이거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해란 소리야.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만 볼 거잖아. 그렇지? 해의 범위가 지정이 돼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됐니? 그런 문제는 다 뭘로 풀어라? 그래프로 해석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고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 다른 부호인데 누가 더 커?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절대값이 커. 요 상황이야. 요 상황. 예. 작다 했어요. 양의 근이 음의 근보다 작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지?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자, 축 얘기해야 되겠지. 오른쪽 왼쪽 갔으니까 축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0을 기준으로 사이에 끼어 있지.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 요놈을 fx로 놓으면 f0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고 f0이 음수면 실근과 허근을 다 가져요. f0이 음수이면 양근과 음근을 다 갖는다 이거지. 사이에 끼어 있으면 f0은 요놈 값이니까 0보다 작다. 두 번째는 뭐야? 축이 음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축에 x의 값이 등장했잖아요. 그놈이 음수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면 이제 그러한 2차 부등식을 풀어내달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라고 해. 이제 식을 갖고 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이건 어렵겠다. 해석이 안 된다, 쌤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이하가 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이놈을 그래프로 해석이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나오면 얘를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방법이 없어.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추론을 해야 돼. 뭐 한다고? 추론. 그래프를 추론해야 돼. 근데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딱 있네요. 식을 갖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돼. 상반. 상반식이네요. 얘를 x제곱으로 나눠서 형태를 만들어 보면 네.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네. 됐니?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면 x제곱으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다시 x제곱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어? 2가 추가가 됐으니까 2를 뺄 거야. 뺄 거야. 거기에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식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a. 뭐가 있었어? 플러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요는 뭐가 돼?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이하가 나와야 돼. 실근의 개수가 1개 이하가 나온단 말은 1개 아니면 0개 이 말이지. 1개 아니면 0개 이 말이잖아. 네. 이해됩니까? 네.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된. 되네요. 얘는 절대값 A 마이너스 2 절대값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가요? 그러면 두 근이 나와버리네. x 플러스 x분의 1에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아, 여기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요놈이 1개 이하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x를 곱해 가지고
여기 또 x 곱했는데 2만에서 절대값이 그러니까 요게? 네. 얘가 플러스 하나가 플러스 오케이 하나가 플러스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쓰기 귀찮아서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버린 거야. 뭐 엄청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얘가 어째야 돼? 하나 이하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판별식을 쓰고 조심해야 돼요. 영어도 잠깐 쓰면 안 되고 얘를 판별식을 써가지고 범위가 나오겠지. 얘를 판별식을 써서 범위가 나오겠지. 그 범위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판별식 첫 번째는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음수 양수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왼쪽은 누구 기준으로 절대값 a-3이 제곱이 4가 되는 거지. 4가 되니까 불마 2 절대값 a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이 뭐가 필요한 거야?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겠지. 우리는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어야지. 어떻게 그려? 여기 아래 대칭 위로. 이동. 대칭. 아래부터 위로 왔죠. 그건 이거야. 얘는 여기가 절대값 붙은 거야. 여기만. 그래프 그리는데 오른쪽만 그려. 그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대칭. 그래서 오른쪽만 그리면 얘가 3,-4니까 3,-4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니? 그리고 양쪽 이렇게 그릴 거야. x절편을 구해야 되긴 구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럼 오른쪽을 구하면 요놈이 5가 됩니다. 계산한 거야 내가. 5는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2,-4하고 4하고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4. 그러면 얘가 지금 양수 음수냐가 중요하겠지. 그렇지? 둘 다 양수가 되면 안 돼. 둘 다 양수가 되면 안 되고 여기 D1이고 D1으로 지금 판별식을 뭘 판단하자는 거야? 양수 음수를 판단하자는 소리야. 이게 이제 저 1도 지나지 않아요. A가 이럴 때도 누구? 요게 그림이 잘못됐네. 이렇게 왼쪽은 0을 지나네. 오케이. 그래프가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지나네요. 1하고 5를 지나네요. 이렇게 지나네요. 1하고 5를 지나네요. 두 번째 그림은 0하고 4를 지납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 선생님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판별식은 두 개가 판별식이 있다는 것은 두 개 동시에 봐야 돼. 그래야 개수 파악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거야? 0 양수 음수를 보겠다 이 말이지. 0 양수 음수를 보겠다. 총 몇 군데를 봐야 되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다 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해석되니? 그럼 A 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양수면 실근 2개, 0이면 중근, 음수면 허근 2개를 될 거라고. 됐니? 그럼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해 보자. 실허를 한번 적어볼까? 실허 첫 번째 이쪽 대칭이니까 우리는 오른쪽만 보고 왼쪽만 적어도 관계는 없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오른쪽
그건 양수 그러니까 실근 4개 허근 0개. 그래서 두 번째 경계 5일 때 양수 0 이래 되겠지. 양수 0 실근 3개 이래 되겠지. 네 번째 요 사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2개 이래 되겠지. 자, 홀수가 나온 일은 중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D가 두 번째 4일 때는 한근 2개 이래 되겠지. 4일 때 중근 2개. 그다음 그 사이일 때는 0개 4개. 1이 되면 다시 1개 2개. 2개. 그다음에 0에 걸리면 3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이하여야 되니까 실근이 1개 이하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라 이거네. 요거 1부터 4까지. 오우, 꽤 어려운 문제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네 이 문제는. 그거에 2배 하면 돼요. 그러겠네. 왼쪽도 해야 되네. 또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요거를 100% 풀란 소리는 아닌데, 뭐는 선생님이 풀었으면 좋겠다 하냐면 다음에 요 식이 나왔을 때, 요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4차식을 인수분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 허근의 개수를 얘기할 때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힘든 점이 허근 중근이 나올 수 있어. 허근 중근. 허근의 중근이 나올 수 있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얘가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거지. 실근 허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요것이 4개 다 중근이 나올 수 있냐? 요것도 따져줘야 됩니다. 실은. 근데 내가 뭘 그랬어? 요놈의 판별식을 그린 거야. 다시 말해서 요놈 두 개가 같을 수 있는지 확인을 이것도 해줘야겠네. 와우. 누가 똑같으면 3 마이너스 절대값 A랑 절대값 A 마이너스 2가 똑같으면 똑같은 근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절대값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니까 2분의 5일 때는 그냥 허근이네. 다행이네. 왜냐면 2분의 5가 됐을 때 뭐가 있어? 중근일 수도 있잖아. 중근. 그러면 사중근이 돼버려서 그럴 수가 있겠다. 판별식 안에가 사실 그런 게 보이긴 했습니다. 중근은 걸리지 않았어요? 와우, 어렵다. 요 풀이 방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수직선에 표현해 본 거야. 수직선에 표현해 보는데 수직선의 판별식 자체가 너무 또 어렵게 나왔어요. 판별식 자체가 어렵게 나왔어 지금. 이되니? 그럼 이게 공부가 된다고 지금. 요 놈을 나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수직선에 나타내고 싶었어 실은. 근데 나타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가지고 우리는 양수 음수를 판단했다 이거예요. 공부는 됩니다. 오케이. 그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요거 느낌이 이제 요것도 똑같네. A 넘겨가지고 x제곱 나눠버리면 나올 것이고 요 놈은 서로 다 내실근이니까 밑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네. 좀 더 위에 거에 좀 더 쉽게 보이네. 이제 밑에 걸 풀었더니 똑같은 모습이면. 오케이? 다음. 오우씨, 아직도 많이 있어. 다음에 풀고. 자, 다음에 풀어. 몇 개 더 풀어줄게. 다음에 경우의 수 몇 개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경우의 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 왜냐면
경우의 수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난이도 낮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렇지? 근데 막 문장 길고 해석 복잡하고 그건 다 못 풀어. 위쪽 앞쪽은 달라. 순열 이쪽 경우의 수 순열조합 쪽은 어느 선까지는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지. 다른 파트보다 훨씬 더 가깝다 이 말이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빨리 그거를 해결해 놓고 평상시 본인이 경우의 수를 잘 못 푼다. 됐습니까? 그럼 얼른 그것까지 극복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 시계로 50분까지만 일단 할 거니까 364. 64번. 자, 봅시다. 일단 그림이 영역이 총 몇 군데냐면 9군데입니다. 9군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너희들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지만 이 그림이 약간 돌아가면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얘를 얘가 돌아가면 똑같은 모양인 건지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요 영역이 다 달리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만약에 돌아갔는데 내가 여기다 A를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표현해놨지. 그럼 이 A 때문에 다른 영역이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문장에서 해석해야 돼.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냐? 다르냐?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다는 수준은 우리 수준이 아니야 원래. 됐습니까? 자, 얘가 만약에 A가 없었어. 그럼 얘를 돌리면 몇 가지 모양이 똑같을겠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내가 색칠을 하든 뭐 어떻게 하면 총 똑같은 모양이 세 가지씩 있는 거라고. 그래서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똑같이 생긴 게 어차피 얘를 돌릴 거냐. 돌려. 모양이 지금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세 가지 종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돌리다 보면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똑같은 게 세 종류니까 얘를 3으로만 나누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문장을 읽어볼게요.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원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색 A, B, C를 칠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색칠된 부분에 색칠을 A를 칠할 때 여기는 A를 칠합니다. 9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웃하고 있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단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한 영역에는 한 가지 그런 건 아니고 세 가지 색을 이웃하는 거 빼고 칠해라 이거지. 다른 거 없어. 잘 봅세요. 잘 봐. 자, A보다는 우리가 수가 더 편해. A보다 뭐가 편해? 수가 편해. 자, 우리는 여기다 2를 쓰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케이스를 쓰고 거기 경우의 수를 쓰면 됩니다. 이 A 사실 A는 A이 아니야 지금? 그러지? A를 칠할 때라겠네 얘는. A를 칠할 때나 있으니까 이 A는 확정. 1번 확정. 그러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확정.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2를 쓰고 3을 쓸 거야. 3 이해되니? 얘를 하나를 쓰는 순간 경우의 수는 사라지고 하나의 케이스를 나는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1이야. A가 지정돼 있어. 그 다음에는 1을 기준으로 우리는 색칠을 나갈 거야. 얘는 몇 가지? 두 가지라고 쓰고 여기다가 하나 케이스를 쓸 거야. 그러면 여기다 1을 썼으면 케이스가 나왔지.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3 쓰고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칠할 거냐 바깥쪽 칠할 거냐 생각을 해야겠지. 안쪽을 칠해봅시다. 안쪽 여기가 뭐가 돼? 두 가지 하면서 여기다가 뭘 쓸 거야? 2를 쓸 거야? 3을 쓸 거야? 3 쓰면 어떻게 돼? 다시 얘가 2를 쓸 때와 3을 쓸 때 다른 영향이면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근데 여기다 2를 쓰면 여기 칠할 때 2, 3을 보면서 칠할 건데 여가 3을 보면은 요거 두 개를 보니까 다른 케이스야. 그럼 여가 2일 때 3일 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제 케이스 한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됐니?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림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2를 썼다 이 말이야. 됐니? 나중에 요놈을 3을 쓸 걸 풀 거라고 해. 2를 쓰면 어떻게 돼? 왼쪽이 1로 확정. 얘가 1로 확정. 여기 1을 쓰는 순간 여기가 3으로 확정. 자, 조심해야 돼. 여기는 가지수가 있고 몇 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가 있고 이런 말이야. 그럼 여가 1을 썼으니까 여가 1을 썼으니까 여기는 3 확정. 여가 3 확정이니까 여기가 뭐 되게 돼? 여가 1이 확정. 됐지? 1 확정이니까 여가 2가 확정. 다 확정이네. 두 가지밖에 없네. 현재. 됐니? 두 가지밖에 없고 이제 이걸 지우고 다시 여가 3이 될 때를 써봐야겠지. 여가 3이 되면 여가 1 또는 2가 되네. 1 또는 2가 되니까 1 또는 2가 되는 거 쓰니까 두 가지. 여가 1이 되면 여기는 2가 돼서 확정. 2가 되면 1이 돼서 확정. 1, 3이니까 얘가 2가 확정. 그럼 여기 어떻게 돼? 2가 있으니까 1 또는 3이 되겠네. 됐어? 3이 되면 2가 되면 얘가 뭐가 써야 돼? 1을 써야 되겠지. 얘가 1을 되면 얘가 2가 되면 얘가 3을 쓰겠지. 근데 여기 1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에 1을 쓸 때 요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네. 또 조심해야 되네. 또 조심해야 돼. 다시 뭐냐면 문제가 까다롭네. 여기다 3을 썼는데 얘가 1, 2가 들어갈 거 아니야. 보통 이렇습니다.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원래 있는 놈하고 부딪히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래서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더니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가지가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겠다. 가운데부터 칠하겠다 이거야. 가운데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 3, 3, 2 두 가지지. 근데 1, 2, 3이랑 1, 3, 2는 어째? 똑같은 모습이지. 1, 2, 3하고 1, 3이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좌우만 왼쪽 오른쪽만 다르고.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하면서 두가 있으면서 2, 3, 3, 2가 끝난 거야. 2, 3, 3, 2가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칠하겠다 이 말이지. 여가 1이 있으니까 여놈은 무조건 2, 3이야. 2, 3 아니면 3, 2가 되겠지. 2, 3, 3, 2. 2하고 3으로 갈 때. 그럼 그 다음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돼? 3이 되겠지. 그 다음은 1 아니면 2가 되겠네. 1 아니면 2가 되겠지. 1이면 안 돼. 2이면 1이네. 2밖에 안 되네.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아니 한 가지냐? 일단 한 가지. 1, 2, 3일 때 여기가 2, 3일 때 한 가지. 그렇지? 3, 2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다시 말해서 현재 1, 2, 3으로 배치된 것은 두 가지다 이 말이야. 1, 2, 3 배치시키고 나니까 다시 1, 2, 3을 배치시킬 때 1, 2, 3 배치시킬 때 일단 여가 2, 3이 들어간 것이 한 가지라고. 1, 2, 3 배치시킬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여가 2, 3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지금. 왜 2, 3 했더니 여기가 무조건 1이고 여기가 무조건 3이고 그 다음에 여가 3, 3이 있으니까 여가 1, 2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가 2가 들어서 여기에 1을 넣을 수가 없어. 무조건 2야. 됐니? 그러면 3, 2로 가볼게요. 3, 2. 3, 2를 갔더니 아까도 요게 문제점이었네. 여기랑 얘랑 같았을 때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이놈이 1하고 이놈을 파란색을 지워버릴게요. 그냥 2가 됐을 때 옆에 2가 있으니까 1하고 3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러지?
1 다음에는 무조건 3이고요. 3 다음에는 얘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1이 들어가면 얘가 2가 들어갈 거고 2가 들어가면 여기에 1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얘가 1일 때 몇 가지? 2가지. 됐니? 그럼 3이 들어가면 얘가 3이 들어가면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 들어가면 얘가 무조건 2가 되고 2가 들어가면 2, 3이 있으니까 이놈은 무조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3가지 나왔고 아까 1가지가 나왔고 이놈이 3가지가 나왔고 8가지. 말이 안 되는데 있나? 오이씨 다행이긴 한데 와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 교육청 기출이야? 이 케이스를 다 적어봐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음 한 2-3개 정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없어? 자, 이웃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풀지? 묶어요? 이웃한 거 묶어요? 이웃하지 않은 것은? 네, 떨어뜨려서. 이웃 하는 거 빼요. 자, 이웃한다, 이웃 안 한다는 것은 여사건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뭐가 문제냐면 3명이 이웃한다. 무슨 뜻이야? 3명이 붙어있다. 3명이 2명 붙어 있으면 그거 안 되죠. 3명이 이웃한다. 3명이 다 붙어 있는 거야?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둘만 이웃하거나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면 둘만 이웃하는 것을 또 되죠.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3명이 다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따지고 보면 2명, 1명도 여사건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까다로워집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정확하게 여사건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반적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애들은 이런 거야. 내랑 친구랑 맨날 손잡고 다니다가 친하게 지냈어. 나랑 소우랑 사귀어가지고 맨날 손잡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맨날 붙어 다녔어. 한 덩어리처럼. 근데 둘이 싸웠어. 너 찌를 꺼져 있어. 그러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되겠어? 혼자 먹어요. 떨어져. 어떻게 하겠어? 다른 친구랑 먹어요. 신경 쓰이잖아. 어째 돼? 눈치를 보고 들어갑니다. 눈치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언제 들어간다는 소리야? 안 먹는다? 눈치를 보고 들어간다는 말은 언제?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나중에 들어가고 그 외의 애들은 붙어있다. 상관없다. 나머지 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해되니?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5개의 문자를 일련 나열하는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네. 그 나머지 애들은 그냥 섰을 거야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3패. 이제는 3패. 뭐라고? 3패. 3패.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A2를. 몇 가지? 4P 2 4P 43 상관없습니다. 됐어? 4P 43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 거라고 해? 단 주의사항은 이제 이런 거야. 7개의 의자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A, B를 포함한 4명이 앉습니다. A, B를 포함한 4명이 앉으면 빈 의자가 몇 개야? 아니 A, B를 포함한 3명이 빈 의자잖아. 근데 A, B 두 사람만 서로 이웃하게 앉고 A, B 두 사람만 서로 이웃하게 앉고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다시 말해서 뭔 말이야? A, B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좀 말이 조금 애매해. 네. 요 말을 좀 이해를 해서 그래야 돼.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A, B가 이웃을 하는데 C하고 D는 이웃을 안 한다가 아니라 A, B는 둘이 한 덩어리처럼 다니는데 덩어리가 이제 몇 개가 된 거야? 세 덩어리가 되는 거야. A, B 한 덩어리, C, D 한 덩어리야. 하나씩. 네. 그래서 셋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요 지금. A, B 두 사람만 서로 이웃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세 덩어리가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겠지. 단 두 덩어리는 어떻게 돼 있어? 같이 붙어 있.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네. 여기까지 되니?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푼다 했어? 끼워 넣는다. 끼워 넣는다. 나중에. 나중에. 나머지는 먼저. 나중에 사이사이 끼워 넣으려면 이해가 있어야지. 나머지는 먼저 나열 배치 후. 나머지 먼저 나열 배치 후 나중에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요 말은 자 우리는 나중에 누구야? 아니 먼저 나머지가 누구야? 나머지가 누구야? 비어 있는 세 개. 비어 있는 세 개의 의자를 먼저 배치를 합니다. 네. 의자가 놔져 있는데요. 자, 얘가 고정되더라도 마찬가지야. 들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들고 다닐 수 없는데요. 주차장에 이렇게 10자리가 있어. 근데 이웃하지 않게 되려 그래. 좀 좁아가지고 이웃하지 않게 되려 그래. 그럼 주차장 자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근데 경우의 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차장 자리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우선 뭐해? 빈 의자 몇 개? 세 개. 빈 의자 세 개를 먼저 놓는다 이 말이야. 배치한다, 나열한다 이거지. 놓는다. 후. 놓는. 후. 몇 가지야? 여섯. 300. 빈 의자 세 개를 놨어. 한 가지. 한 가지야. 빈 의자 세 개를 놓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서 놓냐 생각 없이 놓냐 이게 따라 달라.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빈 의자 세 개 나온다는 것은 생각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네. 알겠니? 네.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그러면 빈 의자가 어떻게 놓였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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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을 거고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가 들어갔을 거야. 4, 3, 2 여기까지 되니? 근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네. 쉽잖아. 근데 이 이웃하지 않는다가 꽤 어려운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럼 어떤 의미냐면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다야.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너의 순열 조합에서 이웃하지 않는다가 꽤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로 포진돼 있다 이 말이야. 일일이 쓰는 거 말고 일일이 쓰는 것은 다른 거고. 순열에서 이웃하지 않는다가 제일 어렵습니다. 됐니? 말했어요? 이웃하지 않는다가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웃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장을 나는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어서 해석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 순열 조합 문제는 소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보통 사람들을 많이 나열을 시켜줘. 사람 나열을 한단 말이야. 숫자 나열해 안 해? 아니. 뭘 안 해? 어렸을 때 숫자 나열해서 숫자 만들었잖아. 그럼 빨간 숫자끼리는 누구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소재들은 아주 많다. 소재가 엄청 많은데 그 다양한 소재를 다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문제가 일원화돼 있단 말이야. 몇 가지 툴로 다 들어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웃하지 않는다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로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됐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야. 방학 동안에 너가 어디 학교 봉사활동을 가야 돼. 봉사활동을 가야 돼. 봉사활동 몇 번 갈 거야? 3번 간다.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3번 갈 거야. 네. 그러겠지? 근데 봉사활동은 연속해서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30일 중에 3일을 고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아니. 띄엄 골라야 돼. 네. 띄엄 골라야 돼. 됐니? 그러면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세 날을 골랐고 30일 중에 3날 골랐으니까 나머지 날들 몇 개야? 27개. 27개의 날이 배치가 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하나. 한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네. 그리고 사이사이가 몇 개야? 사이 29개. 27개인데 29개 나오면 되겠냐? 아. 아니 사이사이가 몇 개냐? 28. 하나가 더 넣습니다. 아, 그러네. 문제는 이쪽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27개 날을 배치시켰고 27개 날을 이렇게 배치시켰고 나는 거기에 사이를 골라서 들어가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순서대로가 날짜 순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 28, 27, 26 이런 게 답이 되겠다 이거지. 숨어 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도 같은 문제처럼 보일 거다. 알겠니? 다음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면서 할 거고 어디가 숙제했습니까? 211쪽까지요. 11조까지? 여기까지? 아니요. 예. 여기? 네. 그러면 오늘 숙제 어디까지? C까지. 하나, 설날. 서술여까지? 서술여까지? 아니 설날. 셋, 서달 놀아야지. 뭐야 얼마 안 되는데 여기까지 뭐 3장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3장이면 33문제인데 네. 조합 왜요? 경우의 수 손열이 아니라 조합이 순열이 있구나. 하나, 둘, 셋, 4개. 아. 여기까지 이거 몇 장이야? 225쪽? 몇 장이야? 한 장, 두 장, 2장 플러스 한. 세 장, 네 장, 다섯 장. 1장, 다섯 장 2장, 반. 2장. 봤어 봐. 그럼 몇 문제야?